안녕하세요. 브랜드카 한성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K5가 페이스리프트 돼서 새로 나왔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됐는데도 디자인이 뭐 크게 바뀌었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도 특징적인 부분들이 몇 개 있죠. 전면부가 좀 변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후면부에 변동이 있었는데 후면부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이런 식의 전면부는 그래도 괜찮은데 후면부가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 제가 볼 때도 여기를 오히려 안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에 포인트를 더 주던가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K5는 원래 디자인 완성도 자체가 굉장히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디자인 굉장히 스포티하고 역동성 있고, 그래도 K5는 인기가 굉장히 많은 차긴 합니다. 소나타하고 비교했을 때는 디자인은 훨씬 더 역동성이 있는 거는 맞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옵션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2.0 가솔린이 있고 1.6 터보 그리고 2.0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트림을 보면은 각각의 차이가 있는데 2.0 가솔린 같은 경우는 6단 미션이 들어가고요. 1.6 터보 같은 경우는 8단 미션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판매량을 보면은 2.0 가솔린보다는 1.6 터보하고 2.0 하이브리드가 판매량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2.0 가솔린보다는 1.6 터보 모델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 가솔린을 하게 되면은 160마력의 토크도 20토크. 근데 1.6을 했더니 최고 출력도 올라가고요. 토크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해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2.0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훨씬 좋아지겠죠. 연비를 살펴보면은 1.6 가솔린 같은 경우는 복합 연비가 13.7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따 옵션 내용에서 볼 거지만 휠이 인치업 된 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12.3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 가솔린은 12.2, 1.6 가솔린하고 2.0 가솔린은 연비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 하이브리드가 17.1. 하지만 운전 습관에 따라서 연비는 굉장히 변동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도 조용히 얌전히 운전하시는 게 아니면은 연비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K5 같은 경우는 다른 세단 운전자들에 비해서는 약간 파워 드라이빙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비가 요거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면은 저는 2.0 하이브리드도 좋은데 가격까지 고려했을 때, 그리고 출력도 고려하고, 내년에는 바뀔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동차세가 배기량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1.6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6 터보 모델로 옵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K5 같은 경우는 트렌디 등급까지 해가지고 총 4등급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트렌디 등급이 없어졌어요. 이유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요 세 등급이 거의 8, 90%에 육박하는 판매율을 보였기 때문에 트렌디는 없애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프레스티지부터 살 수 있게끔 옵션 구성이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쉬운 게 있죠. 그래도 트렌디가 10% 정도의 판매율을 보여줬는데 분명히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트렌디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트렌디를 없애는 것까지는 그래, 판매량이 저조하니까 없앨 수 있어,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는데 이 프레스티지를 구성하면서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트렌디에도 열선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었어요. 핸들 열선이 트렌디부터 들어가 있었는데 요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거는 핸들 열선이 프레스티지에도 없습니다. 기존 트렌디에 있던 핸들 열선이 여기 노블레스로 옮겨왔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기본에도 있었던 거를 노블레스로 올려버렸네. 노블레스부터 구입하란 소린가? 그런데 조금 빠르게 얘기하자면은 사실 노블레스는 너무 어중간한 옵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프레스티지부터 옵션을 보면은 1.6 가솔린에 8단 미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안전 시스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등등 해서 에이다스도 충분히 잘 들어가 있고요. 에어백도 9개, 안전장치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은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LED 헤드라이트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턴 시그널은 스타일을 넣어줘야
있습니다. 제가 다른 차들 옵션을 설명할 때는 가성비 때문에 이런 스타일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데, K5는 운전하시는 분들의 특성상 가성비보다는 가심비를 더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스타일적으로도 있어 보여야 하고 자세가 나온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K5 하면은 K5는 다른 옵션은 다 제쳐두고 무조건 스타일부터 선택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스타일을 보면은 일단 19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턴 시그널 라이트들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프레스티지부터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 거는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차를 보면 중간 등급부터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게 불만인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K5는 구매하시는 분들의 특성상 이런 스타일을 더 중시한다는 거를 기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9인치가 들어가면은 중형 세단에 거의 꽉 찰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예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턴 시그널 라이트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예쁠 것 같고, 그래서 스타일은 무조건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요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차량 가격이 상승한 거에서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그래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갭이 좀 좁혀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C타입으로 USB 단자가 전부 다 바뀌었고, 여기 애프터 블로우 들어가 있죠. 시동이 꺼진 다음에도 에어컨이나 히터를 말려주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이 애프터 블로우가 있어야 한여름에 에어컨을 켜고 딱 주차를 한 다음에도 말려주기 때문에 그 다음 탔을 때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애프터 블로우가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좋다. 프레스티지까지 비교했을 때 2670에서 2868만원, 약 200만원 정도가 상승했는데, 그래도 내비게이션 100만원 정도 하던 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애프터 블로우라던가 요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 요 정도 인상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요 인조가죽 시트. 인조가죽도 나쁘진 않지만 천연가죽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천연가죽은 시그니처를 가야만 퀼팅 가죽 시트, 천연 시트가 여기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아쉬운 거, 기존 프레스티지에 있었던 파워 시트, 지금 K5에 들어가 있는 프레스티지는 파워 시트, 전동 시트가 없어요. 수동으로 시트를 움직여야 하는데, 운전할 때는 나 혼자만 앉고 대부분 나 혼자 운전하고 그러니까 시트 움직일 일이 크게 없어서 수동 시트를 써도 되는데,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과 없으면 아쉽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프레스티지에 있었는데 이게 노블레스로 가버렸네. 무조건 노블레스 이상부터 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노블레스가 좋은 건지 프레스티지의 옵션을 선택하는 게 좋은 건지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이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파워 시트가 들어가는 걸 보면은 이 컴포트를 선택해야만 들어가고요. 기타 여러 가지들이 있죠. 물론 없어도 되는 것도 있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이 전동 시트, 그리고 스티어링 휠 진동 경고, 저는 요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컴포트도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파워 시트가 필요 없고 전동 시트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컴포트를 선택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없어도 되는 옵션이긴 한데, 그래도 파워 시트가 기존에 있었는데 없어지니까 기분이 안 좋네. 그래서 컴포트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물론 정말 가성비적인 측면으로만 다가가면은 스타일하고 컴포트도 없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선택해야 하는 거는 요 드라이브 와이즈. 이 드라이브 와이즈를 선택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 크루즈가 드라이브 와이즈에 들어가 있고요. HDA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와이즈는 꼭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루즈도 사용하고 나머지 안전 기술들도 늘어나니까요. 12.3인치 클러스터 팩, 요것도 있는 게 좋습니다. 하이패스라던가 레인 센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거, 수동 에어컨이 말이 됩니까? 12.3인치 클러스터 팩을 선택을 안 하면은 프로토 에어컨이 아니고 수동 에어컨, 매뉴얼로 하나씩 조절을 해줘야 하는 거죠. 우리가 택시 타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은 기본적으로 프로토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옵션으로 빠져 있다. 12.3인치 클러스터 팩은 무조건 선택을 해야 한다. 사실 가장 필수 옵션은 요 두 가지입니다. 근데 K5의 특성상 스타일도 선택을 하고
전동 시트가 필요하신 분들 컴포트도 선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요 4가지 옵션은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이 4가지 옵션을 다 보면은 프레스티지에서는 이만큼이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던가 빌트인 캠, 요거는 사실 정말 다른 차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눠놨어야 돼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필요하신 분이 있을 거고 빌트인 캠 2만 필요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빌트인 캠 2의 가장 좋은 점은 깔끔하다는 거. 가격이 조금 나가도 40-50만원 정도인데 깔끔하기까지 하다? 녹음도 되고 화질도 좋아졌고 방향지 시등 정보까지도 저장이 되니까 빌트인 캠 2는 꼭 하고 싶은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어도 되는데 왜 굳이 이걸 같이 넣었을까? 요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필요하신 분들은 요 109만원을 내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나눠놨으면 좋았을 것 같다, 요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와 파노라마 선루프 요 2개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좀 감성적인 부분에서 더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운드는 요게 크레 사운드가 아니어도 기본 음량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좀 음악을 크게 들으시는 분들은 고음에서 약간 찢어지는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크레 사운드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변 배기음이 같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K5를 타시는 분들은 약간 드라이빙 하는 걸 즐기기 때문에 엔진 소리가 큰 것도 좋아한다. 그래서 가변 배기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스마트 커넥트 있으면 편하지만 없어도 됩니다. 굳이 없어도 되는 거라 선택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핸드폰 무선 충전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키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동식 파워 트렁크가 생겼으니까 요거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커넥트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옵션을 다 선택하면 가격이 상당하네요. 프레스티지에서 옵션을 다 선택할 거면 사실은 가성비가 아니기 때문에 노블레스도 할 필요가 없고요. 바로 그냥 시그니처로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프레스티지하고 시그니처는 약 65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스타일은 우리가 선택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약 90만원 정도, 그리고 컴포트도 40만원이 저렴합니다. 드라이브 와이즈와 12.3인치 클러스터 팩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커넥트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89만원, 104만원, 74만원, 40만원, 90만원 요거를 다 더해보면 약 3254만원, 300만원 차이 정도가 나죠. 시그니처 선택하면은 요 가격에 천연 가죽 시트, 이지 액세스,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그러니까 후진할 때도 사이드 미러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선이 훨씬 잘 보이겠죠. 그래서 요 후진 연동 아웃사이드 미러 요거는 있으면 상당히 편하긴 합니다. 운전석 이지 액세스 같은 경우는 내가 타고 내리고 할 때 자동으로 시트가 움직여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있으면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굳이 300만원 차이를 더 내고 요게 필요하냐, 천연 가죽이 필요하냐, 후진 연동 아웃사이드 미러 살짝 고개 들어서 보셔도 충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시그니처까지 필요가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가성비와 가심비를 다 잡은 프레스티지의 스타일, 컴포트, 드라이브 와이즈, 그리고 12.3인치 클러스터 팩을 넣는 게 저는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번 직접 선택을 해봐야겠죠. 자, 1.6 가솔린 터보를 해서 프레스티지를 하겠습니다. 자, 컬러는 저는 K5는 화이트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파란색도 괜찮긴 하는데 너무 튀는 것 같고 화이트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스타일을 골라야 요 마션 브라운을 할 수 있는 거, 여기 스타일을 고르셔야 마션 브라운 인테리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장 브라운으로 선택하고 넘어가고요. 마션 브라운을 선택을 했더니 자동으로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12.3인치 컴포트, 드라이브 와이즈 무조건 선택해 주시고요. 나머지 헤드업 빌트인 캠 요거는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운드도 마찬가지고 스마트 커넥트도 무선 충전 선으로 하시면 되죠. 굳이 무선 충전 선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냥 키로만 문을 열고 닫고 해야 하는데 그거 약간 아쉽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키는 핸드폰이나 스마트워치로 하실 수가 있는 거, 지문 인증 시스템은 있으면은 좀 있어 보이긴 하겠지만 없어도 괜찮고, 전동식 파워 트렁크 생각보다 많이 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옵션입니다. 스마트 커넥트는 있으면 좋지만
안 하셔도 괜찮다는 거, 우리는 필수 옵션만 보고 갈게요.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썬루프도 감성이니까 원하시는 분들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스타일 12.3인치 컴포트 드라이브 아이즈, 요거는 필수라는 생각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차량 가격이 3,292만원. 와, 이제 중형 세단은 3천만원 밑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옵션 어느 정도 추가를 해야 요 가격이 되니까요. 물론 이게 전부 다 없으셔도 되시는 분들은 2,868만원에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옵션 요 정도 선택을 하고, 그러면은 편의 사양을 난 조금 더 갖고 싶다, 내부 인테리어 가죽도 좀 더 고급스러운 걸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시그니처를 보시면은 이렇게 휠 모양도 상당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스타일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 휠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고 요것도 화이트하고, 시그니처만 샌드 베이지 색상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컴포트는 필수로 선택을 할 거고, 나머지도 선택을 다 해서 풀옵션으로 보면 와, 차량 가격이 3,890만원. 만약에 하이브리드를 하면은 여기서 가격이 더 올라가니까 4천만원이 넘게 되겠죠. 물론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그래도 4천만원이 넘고, 취등록세는 부가세 빼고 7%, 자 요렇게 250만원 정도의 취등록세가 나오고요. 탁송비가 약 15만원,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탁송비까지 해서 차량 가격을 보면은 3,900만원이 넘습니다. 이제 중형 세단도 거의 4천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심비가 되면서도 가성비가 있는 그런 옵션을 찾아서 봤던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옵션, K5는 프레스티지의 4가지 옵션은 꼭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스마트 커넥터라던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빌트인 캠, 요런 거는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K5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옵션 구성은 어떻게 하면 좋으실지, 어떤 트림을 선택해 주셨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K5 옵션 선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